예, 이번 시간에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 조정에 대한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화자산 부채에 대한 부분 평가차손익은 외환차손익과 그 다음에 평가하는 환차손익에 대한 부분, 환산손익에 대한 부분 정리하실 수가 있는데요. 환차익, 환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에 입금,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우리 그 외화 거래에 대한 종결 거래가 되겠습니다. 종결 거래. 자, 이 의미가 뭐냐면 외화 외상 매출금을 받을 게 있었다. 그게 지금 시점에서 현금으로 입금이 돼서 외화 외상 매출금이 사라진다라는 의미, 그런 의미입니다. 외화 외상 매입금이 있었다. 내가 돈을 갚았다. 그래서 외화 외상 매출금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갚을 때 장부가액과 갚을 때의 환율 차이에 의한 환차손익, 이거는 이유 없이 무조건 입금 또는 송금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화 환산 이익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평가 대상 외화자산 부채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기업회계상의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관련 부분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금융회사 외의 법인이 보유한 환이연 회피용 통화 순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적용이 되는데 대부분은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를 의미합니다. 자, 화폐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화폐의 가치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에게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자산 부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화폐 가치가 높아지든 낮아지든 상관없이 내가 1,000만 원 받기로 했으면 1,000만 원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관련되는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화폐성과 비화폐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예금, 외상매출금, 받을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보증금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부채는 당좌차월, 차입금, 외상매입금, 지급업, 미지급금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화폐성이라고 하는 부분의 특징은 뭐냐면 그 소멸시에 관련 계정의 소멸시에 현금이나 예금 등으로 상계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등으로 상계된다. 자, 예를 들어서 외상매출금 같은 경우에 외상매출금은 어떻게 되죠? 외상매출금이 들어오면서 상대방 계정은 뭐가 되겠습니까? 예금이나 현금이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상계됩니다. 외상매입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상매입금을 갚을 때 돈을 주게 되겠죠. 현금이나 예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화폐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외상매입금이나 외상매출금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금액, 화폐 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정해져 있는 금액 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선급금이나 재고자산, 고정자산 뭐 이런 부분들은 다 달라지죠. 그때마다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게 고정자산. 고정자산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100만 원 하던 게 1년 지난 이후에도 100만 원이냐? 그 자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치가 변동이 생기죠. 지금 사면 100만 원인데 1년 뒤에 사면 2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70만 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변동이 생기는 것은 비화폐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선급금과 선수금에 대한 개념입니다. 기본적인 건데 선급금은 반대의 계정 과목이 선급금이 없어질 때에는 재고자산으로 연계가 되도록 되어 있죠. 그죠? 재고자산과 연계가 되게 되어 있고요. 선수금은 연계가 되는 부분이 매출과 연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출과 연계되기 때문에 비화폐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가 방법 및 적용 환율이 되겠습니다. 자, 평가 방법.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서 신고한 후에 적용한다. 첫 번째가 취득일 또는 발생일에 현재 매매 기준율을 적용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는 평가를 안 하겠다라는 걸 선택해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 기준율을 적용한다. 이거는 환산손익을 인식한다라는 겁니다. 평가 이익을 인식하겠다. 그러니까 1번, 2번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그냥 평가하지 않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평가하겠다라고 2번을 선택하는 순간 환산손익을 인식해야 됩니다. 근데 2번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선택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죠? 신고서를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신고서는 뒤에서 보기로 하고요. 평가 방법 신고 기한은 언제
신고를 하냐면 최초로 그 평가 방법을 적용하려고 하는 사업연도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평가 방법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제출을 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신고를 하면 한 번 신고를 하면 사업연도 포함해서 5년 동안은 계속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5년 동안 적용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5년 동안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신고하면 난 다음 연도에 이거 신고 안 할게, 평가 안 할게 이게 아니고 5년 동안은 적용하고 5년 뒤에 다시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평가 방법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에 대한 평가 방법 신고서 관련해서 여기에다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금융회사 등이 관련되는 게 있고 외가 있죠. 우리는 일반 회사니까 외의 법인이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관련해서 계약 체결일 현재 매매 기준율로 평가한다. 이 이야기는 평가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한다. 요거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하시면 5년 동안 적용하셔야 됩니다. 당해연도 포함해서 5년 지난 다음에 평가하기 싫다라고 하면 다시 위에 거 선택하신 다음에 신고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속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평가 방법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외화자산 부채 관련해서 적용을 할 때 외화예금을 분할해서 인출할 때 원화 기장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10,000불 US 달러로 10,000불을 입금을 했다라고 하죠. 이때 환율이 1,000원이었습니다. 1,000원이었고요. 5월 5일 날 또 10,000불을 입금을 했습니다. 10,000불을 입금을 했는데 이때 환율이 1,100원입니다. 근데 5월 7일 날 출금을 합니다. US 달러로 예를 들어서 15,000불을 출금을 했다라고 하면 이때 환율 1,200원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원칙은 선입선출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00불을 출금할 때는 5월 1일자 10,000불하고 5월 5일자 5,000불하고 구분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죠. 선입선출법으로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 이동평균법을 계속 적용할 때는 그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동평균법으로도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좀 주의해서 살펴봐 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기장하는 부분들 우리가 선입선출법이나 이동평균법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쉬우냐라는 부분인데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그걸 손쉽게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매매 기준율 등에 대한 환율 확인 방법은 서울 외국환 중개주식회사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가끔씩 환율 관련되는 정보를 개별 은행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별 은행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적용이 안 됩니다. 환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매 기준율을 확인하실 때에는 서울 외국환 중개주식회사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외화자산 부채 기장 환율, 장부 기장할 때 환율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는 부분인데 집행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 부채는 발생일 현재 기준 환율로 한다. 당연한 거고요. 사업연도 중에 보유 외환을 매각하거나 외환을 매입한 경우에는 실제 적용한 환율, 은행에서 돈 찾은 금액입니다. 외화통장에서 내가 돈을 인출을 하게 되면 매매 기준율 이런 게 아니라 실제 돈 받아온 금액입니다. 10,000불 찾으면서 현금으로 바꿨는데 1,000만 원을 찾았다라고 하면 환율 1,000원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찾은 금액으로 하시면 된다. 그래서 1번, 2번은 큰 어려움이 없고요. 3번에 보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거하고 조금 다른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업연도 중에 보유 외환으로 다른 외화 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외화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보유 외화의 장부상 원화 금액으로 회계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사례를 든다라고 하면 이런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외화 예금이 있습니다.
외화 예금에 입금할 때 10,000불을 입금했습니다. 10,000불을 입금했는데 환율이 1,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원화로 1,000만 원이죠. 그죠? 1,000만 원이 됩니다. 이 1,000만 원으로 외상 매입금을 10,000불 갚았다 라는 겁니다. 상환했다. 상환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외화 자산으로 다른 외화 부채를 상환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보유 외화의 장부가액인 이 1,000만 원으로 그냥 회계 처리하라라는 겁니다. 외화 외상 매입금 장부상 가액이 1,100만 원이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뭡니까? 이걸 1,000만 원으로 처리해서 환차익 100만 원 잡아라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상환할 때 환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기본적으로 환차손익 잡아야 되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집행기준의 내용이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고요. 이 부분은 참고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기준으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적용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화자산 등에 대한 평가차손익 계산하는 우리 세무사랑 프로 적용 방법에 대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29페이지에 외화자산 부채의 기장 환율 관련되는 부분, 또 맨 위에 외화예금 분할 인출 시에 원화 기장 적용할 때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회계 처리하냐 하면 제가 뭐 자세하게는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 회계관리 쪽에서 보시면 외화 통장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회계 옆에 자금, 예산, 현장 등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 탭에 보시면 외화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화 환율 등록, 외화 기초 2월, 외화 거래처 초기 2월, 외화 거래처 원장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외화 관련되는 부분들을 기장을 하실 때 외화 금액과 원화 금액을 동시에 관리하고 싶은데 동시에 관리가 안 돼서 불편했던 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을 여기에서 관리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무회계 쪽에서 우리 계정강목 및 적요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보시면 예를 들어서 외화 예금이 있죠. 외화 예금 계정은 외화 통장이죠. 외화 통장일 때 보시면 그러니까 그 밑에 오른쪽에 외화 여부가 있습니다. 그죠? 외화 여부가 있는데 여기에 선입선출법으로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선입선출법으로 체크를 하게 되면 체크를 하시고 제가 전표를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달에 1월 10날에 그러니까 외화 예금으로 입금을 합니다. 입금을 하면 출금 전표가 되겠죠. 104번 외화 예금. 외화 예금을 입금을 하게 되면 외화 여부로 했기 때문에 외화 정보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처는 열매라고 처리를 하고요. 열매가 아니죠. 그러니까 은행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은행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농협은행 외화 금액 10,000불, 환율 1,100원.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러니까 확인 처리를 합니다. 자, 외화 예금 입금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5일 날 외화 예금을 또 입금을 했습니다. 자, 농협은행이었고요. 농협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외화 금액 1,500불 해서 환율 1,200원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8일 날 입금을 합니다. 외화를 찾았습니다. 그죠? 찾으면 어떻게 되냐? 환율이 자동으로 뜨죠. 그리고 거래처 농협은행이고요. 그러니까 16,000불을 찾았다라고 하면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환율이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옵니다. 그죠? 1,820만 원. 앞에 10,000불에 대한 환율 적용하고 나머지 6,000불에 대해서는 1,200원 계산해서 환율 표시는 평균 환율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환율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원화 금액과 원화 금액으로 기장한 건 알겠는데 그럼 외화 금액은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 있냐 하면 자, 보시면 우리
자금관리 예산 쪽에 가셔갖고 그러니까 거래처별 원장 쪽에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월 1일부터 104 관련되는 외화 부분을 체크를 하면 어떻게 되죠? 농협은행에 외화 25,000불, 원화 2,900만 원, 대변에 1,600불, 1,8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잔액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외화 9,000불이 있고 원화로 1,080만 원이 잔액이 있다. 외화 금액과 원화 금액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수출과 수입 또는 외화 거래가 굉장히 빈번한 경우에는 이 외화 관리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기장을 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330페이지에 법인 조정에서 관련되는 외화 자산 등에 대한 평가 차손익 조정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말에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하기로 했기 때문에 평가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겠죠. 화폐성 외화자산 등 특별 계정 평가 방법 신고서 작성을 합니다. 신고서는 금융외로에서 두 번째 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 두 번째 선택했기 때문에 신고하게 되면 2024년도까지는 매년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고서 작성하신 다음에 외화평가 차손익 조정으로 들어갑니다. 외화평가 차손익 조정을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실 때는 외화 종류별로 합니다. 채권의 종류가 아니고요. 화폐 단위로 간다라는 겁니다. US 달러로 갑니다. 여기에 우리 자료에는 US 달러로 나와 있죠. 자산, 외화 예금 34,000불 US 달러니까 외화 종류 코드 번호 F2번을 통해 갖고 US 달러를 찾습니다. 그리고 34,000불 환율 1,200원 해서 4,080만 원. 기준 환율 연말 기준 환율 1,250원이죠. 그렇게 계산해서 평가 차손익 170만 원 차익이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부채 관련해서 외화 장기 차익금 10만 불이고 1,100원입니다. 그죠? 1,250원 적용해서 평가 차손익 과소계상된 금액 평가 손익이 마이너스 1,5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실질적으로 평가 차손익 계상한 금액하고 우리 계산하는 금액하고 다르죠. 그 부분을 우리 세 번째 탭의 갑지에 가서 처리를 합니다.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평가 차손익 세법상에는 마이너스 1,330만 원입니다. 근데 회사 송금 계상액은 얼마죠? 우리 마이너스 1,000만 원하고 플러스 220만 원하고 해서 순액으로 마이너스 780만 원이 됩니다. 그죠? 780만 원을 기록을 해서 손익 조정해서 마이너스 550만 원 관련되는 부분을 세무조정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 갖고 적용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평가 차손익을 적용을 할 때 자산 부채 기준으로 해서 총액으로 나오기 때문에 세무조정을 하실 때에는 자산별로 외화 예금과 외화 자산별로 구분해서 세무조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유보 관리 차원에서 구분해서 적용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또 주의하실 거는 외화자산 부채 평가 명세서를 작성할 때 장부가액과 평가 금액이 나오는데 이 장부가액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라는 부분인데요. 장부가액은 기말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기업회계에 따라서 12월 31일 날 평가한 금액이 아니라 평가하기 전 금액을 말합니다.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기 전 금액을 이 장부가액으로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법상 평가 금액과 기업회계에서 계상한 평가 금액에 대한 조정이 차액 부분에 대한 조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여기 장부가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331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습니다. 기말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평가손익을 반영하기 전 금액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장부가액도 똑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외화자산 평가 차손익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